Becoming fluent in English through books. English Grammar 네 번째 시간,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본적인 문법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투부정사나 관계대명사는 어떤 그 규칙성, 패턴만 익숙해지고 나면 굉장히 쉬운데 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는 굉장히 기본적인 문법 요소이기도 하면서도 영어라는 언어 특유의 그 사고를 따라가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좀 어려웠거든요.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가 있다는데 어떻게 구분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좀 많이 내려놨어요. 그냥 셀 수 있을 때 세고 셀 수 없을 때 세지 말자. 기본적인 룰은 있지만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멘붕이 올 때가 많아요. 룰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 그 맥락과 문맥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셀 수 있을 때 세고 셀 수 없을 때는 세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편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제 언어학습이라는 것은 결국 호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우리 뇌는 이미 모국어를 가지고 사고하도록 세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없겠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학을 공부할 때 이런 사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기는 해요. 룰만 외우고 이제 익스프레션 같은 거를 암기해서 이제 드릴링, 빨리빨리 뱉을 수 있게 드릴링하는 정도까지만 해도 되지만 영어라는 언어로 생각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레벨까지 어학을 하고 싶다면 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그 마인드셋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문제예요.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의 기본적인 룰을 살펴볼게요. 일단 셀 수 없는 명사가 해결이 되면 셀 수 있는 명사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셀 수 없는 명사는 앞에 어나 어니 붙을 수 없어요. 당연히 뒤에도 이 s나 es가 붙을 수 없겠죠. 그리고 단수 취급해줘요. 총 4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질 명사라고 하죠. 재료가 되는 친구들, water, rice, sugar, oil, bread, paper 같은 아이들. 만질 수 없는, 볼 수 없는 존재. 이걸 뭐 추상명사라고 하는데 제가 언젠가도 언급했다시피 일단 언어로 문자로 표기되는 순간 얘는 이미 추상화된 거예요. 모든 문자는 추상적인 존재인 거예요. 추상명사라는 말이 저한테는 조금 와닿지가 않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만질 수 없는, 볼 수 없는. advice, knowledge, progress 같은 아이들. 추상명사 중에 love 같은 아이도 쓸 수 있는 순간이 있거든요. 문맥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규칙이 있대 여기에 얽매이시면 안 돼요. 또 집합명사라고 해서 뭔가 다양한 아이템을 함께 어우르는 표현 있죠. furniture, equipment, luggage, jewelry, police. police는 그 경찰 조직 자체를 뜻하는 말이어서 s가 붙으면 안 돼요. staff도 마찬가지고요. castle도 소떼 전체를 표현하는 단어죠. clothing도 의복, 그래서 윗도리, 아랫도리, 양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의복 전체를 말하는 거여서 clothing 뒤에는 s가 붙을 수 없어요. people,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민족이란 뜻으로 쓰일 때는 또 셀 수 있다고 해요.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고구마 100개, 어떡해! 막 이런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집합명사들 중에 이제 어떤 단위의 개념으로 쓰이는 집합명사들이 있어요. patrol, team, crew, family, class, group, band, folk 같은 경우 집합명사인데 이게 단위로도 좀 쓰인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은 또 셀 수 있어요. 활동이나 문학 장르를 나타내는 말들도 셀 수 없는 명사예요. music 앞에 붙지 않죠. a song, 노래는 노래 한 곡 셀 수 있다는 거. art도 똑같아요. homework은 셀 수 없어요. 하지만 an assignment 하면 셀 수 있게 되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똑같이 숙제잖아요. 그렇죠? exercise, 활동 이름이죠. training, research는 활동 이름이니까 셀 수 없어요. 하지만 study에서 연구 보고서. 똑같이 연구지만
study는 셀 수 있다는 거. education, poetry, 시, 장르죠. poem은 또 셀 수 있어요. 같이 알아두시면 혼란을 막을 수 있겠죠. fiction, 셀 수 없어요. 장르죠. literature, 셀 수 없지만 novel은 셀 수 있어요. 소설 하나. 나를 confused 하게 만드는 아이들은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셀 수 없는 명사 세기. 셀 수 없다며. 그럼 그냥 셀 수 없게 내비두면 되잖아. 이 영어라는 언어는 이 개념, 숫자, 시제 이런 거를 정확히 해주는 게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객관적으로 뭔가 수치화해서 나타내는 것, 정보 전달이 중요한 언어거든요. 우리나라 말은 이제 감정 표현, 상호작용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언어여서 욕이 발달하고 높임말이 발달하고 이런 경향이 있잖아요. 이 영어라는 언어는 셀 수 없다고 해놓고 또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단위와 용기를 만들어줘서 얘만 살펴볼게요. A piece of paper, a piece of advice. 셀 수 없다면 이렇게 세버리는 거예요. 단위를 만들어서. A piece of information, a glass of water, a cup of coffee, a bottle of milk, a loaf of bread, a slice of cake, a bar of chocolate, a bit of luck, 심지어 luck도 이렇게. A sense of humor, a moment of silence, a touch of sadness, a piece of furniture, an item of clothing, a piece of equipment, a piece of luggage, a jar of salt. 셀 수 없다고 해놓고 이렇게 또 센다고. 세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들인 거예요. 복수와 단수가 같은 명사.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걸 뭐 이해하려고 해도 어려운 문제고. 몰아서 한번 볼게요. sheep, deer, fish, salmon, bison, swine. 복수와 단수가 같은 명사예요. Japanese, Chinese, Swiss, series, species, means. 항상 같은 모습으로 쓰인다는 거. 복수일 때나 단수일 때나. 암기해야 할 부분. 어학에 있어서 암기밖에 방법이 없는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또 다른 암기의 영역이 나왔어요. 복수, 단수 명사가 완전히 다른, 스펠링이 다른 명사죠. 사실 암기가 정말 귀찮긴 한데 어학의 영역에 있어서는 가장 쉽게 해결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암기만 하면 되잖아요. 살펴볼게요. 단수형만 한번 읽어볼게요. Man, woman, child, person, tooth, foot, mouse, louse, goose, ox, leaf, wolf, knife, life, shelf, calf, thief, octopus, loaf. 같이 꼭 암기해 두셔야 돼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의 기본적인 룰, 특히 셀 수 없는 명사의 종류, 셀 수 없는 명사를 셀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 단수 복수가 같은 명사, 완전히 다른 스펠링을 가지고 있는 명사 등을 살펴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는 항상 어려워요. 마음을 좀 내려놨다고 했잖아요. 어쨌든 셀 수 있을 땐 세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상태, 감정 등을 소화하는 프로세스, 뇌에 가지고 있는 그 프로세스가 너무 달라서 make sense 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를 억지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제 기본적으로 셀 수 있을 땐 세자라고 마음을 먹고 영어로 된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내가 직접 라이팅을 해보면서 그때그때 하나씩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를 좀 찾아볼게요. 익숙해지고 나면 좀 받아들여져요. I'm at a loss for words. 이 할 말을 잃었다는 거거든요. at a loss. loss 앞에 어가 붙었어요. I don't have high hopes for our final grade. 희망을 갖지 못했다는 건데 hope 뒤에 s가 붙었어요. 제가 만약 이런 문장을 썼다면 hope 뒤에 s를 붙일 생각을 못했을 것 같거든요. She had a commanding presence, that's for sure. 존재감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앞에 어가 붙었어요. I have a desire to learn English. 욕망 앞에요. Give it a pull and it comes out entirely. 당김을 줬대요. 당김 앞에 어가 붙은 거예요. Give me a break. 제발 나한테 좀 생각할 시간을 줘. 이런 뭐 뜻인데 이거는 왠지 익숙하지 않아요?
저희가 많이 봐서 그래요. 그래서 어색하지 않죠? 맞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익숙해져야 된다. I got a thrill from all the little experiment I've been doing. 스릴, 그 스릴이잖아요. 감정의 이름인데 앞에 어가 붙었어요. I stand to get a better look at things. 이거 뭐 시선, 시야 뭐 이런 거죠? 근데 앞에 어가 붙었어요. This is a victory in itself. 승리 앞에요. They want to start a family. Family, 집합명사 종류 같지 않아요? 그런데 어가 붙었고 복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떤 경우냐면 영어에는 다의 어가 많아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경우. 의미마다 셀 수 있을 때 없을 때가 달라져요. 그래서 볼게요. I gained valuable experience from that job. 경험치나 경력을 의미하는 experience는 관사 없이 쓰이고 I had many strange experiences in college. 사건이나 체험을 뜻할 때는 s가 붙어요. 셀 수 있다고. The book is made of paper. 종이 재료로 언급이 됐을 때는 셀 수 없고 관사 없이 쓰이고 I wrote a paper for class. 이게 또 논문이나 신문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하죠. 그때는 어가 붙을 수 있다는. I drink coffee every morning. 음료 종류. 관사 없이 쓰이죠. Two coffees, please. 잔 단위로 쓰였을 때는 셀 수 있어요. I have a lot of work today. 노동의 뜻으로 쓰인 work는 관사 없이 쓰여요. 셀 수 없다는 얘기죠. Picasso created many works. 작품의 뜻의 works는 셀 수 있어요. She has long hair. 그러면 머리 스타일 관사 없이 쓰이죠. I found her hair on my shirt. 한 올, 머리카락 한 올을 뜻할 때는 어가 붙는다는 거. The room is full of light. 빛일 때는 관사 없이 쓰이고 turn off the light. 조명의 뜻으로 쓰인 light는 복수가 될 수 있죠. The table is made of glass. 재료로 언급이 됐을 때는 관사 없이. I had a glass of water. 용기로 쓰인 glass는 쓸 수 있다는 거. We need more food. 여기 식량, 먹는 것 전체를 뜻할 때는 관사 없이 써요. 근데 Korean foods are spicy. 음식의 종류로 food를 언급할 때는 셀 수 있다. 이렇게 다르다고. 단어 뜻을 모두 암기하고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까먹을 거예요, 외워도. 이런 경우를 접하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접하다가 이 give me a break가 맞는 거 아니야? 라는 느낌이 오듯이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이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또 관사. 이 둘의 문제는 많이 접하고 익숙해지는 게 가장 최선이라는 거.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동사의 시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